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4월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임장을 핑계 삼아 나들이 다니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블랙베리님과 함께 창고와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우리 승승장구하고 계신 우리 블랙베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일기 수강생분들과의 어떤 강의를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또 2기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기는 1기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큰 차이점은 없고 1기에서 했던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만족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으셔서 네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큰 틀에서는 좀 바꾸고 싶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이번 2기 때도 큰 틀은 유지하면서 좀 세세한 부분에서만 좀 차이점을 두고 좀 더 임장하실 때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기 분들의 만족도가 커서 2기에서는 크게 뭐 또 개선할 점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잘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땅을 보는데 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땅만 있는 대지보다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선 대지를 찾는 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땅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혹은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그냥 본인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끼고 산다든지. 예. 네. 근데 위에 일단 건축물이 있다면 거기에서 임대 수입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꼭 공장, 창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게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저희가 이자를 지출할 때도 네네. 약간이라도 저 수익이 남는다거나 혹은 이자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임대 수익으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렇게 좀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죠? 네. 그 중에 창고 공장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창고와 공장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를 보통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단 흔히 말하는 건축법상의 차이점이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어렵게 말씀드리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산지법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공장은 그 안에서 제조, 가공과 같은 무언가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예. 네.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노트북이 있다고 하면 노트북을 생산해내는데 그 제조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네네. 뭐 원두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공해서 로스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생두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가공을 해야 이게 로스팅이 돼서 우리가 완제품으로 받아서 이걸 갈아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직접적인 행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고 창고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출하를 하는 행위. 예, 요런 그 차이점이 크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그렇게 좀 차이점을 나누시면 좋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장은 무언가를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시설이라든지 갖춰져야 할 설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다 보니까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공장이 창고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뭐 같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 공장은 되고 저 공장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좀 더 위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흔히 그 제조장이라는 표현들도 또 많이 쓰시던데 예. 제조장과 공장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조장과 공장의 차이점 이것도 좀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네. 아주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땅에 그리고 건축
지역에 대한 그 면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보면은 네네. 그냥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근린 생활 시설 뭐 혹은 제조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로 나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규모로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그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사실 상세한 부분에서는 좀 더 차이점이 있긴 한데 공장과 제조장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묶어서 일단은 보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창고 투자 같은 경우 예, 예. 어떤 부분을 조금 좀 핵심적으로 보면 될까요? 창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고 투자만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토지 투자를 핵심으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단은 공장 창고를 묶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다시피 창고를 핵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창고에 대해서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이거는 공장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우선은 창고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교통. 예, 예를 들어서 창고를 실제로 사용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 물건을 받아서 어디론가 출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공장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창고가 내가 주로 납품처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의 하나는 교통이 특히 고속도로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인 도로가 확충되고 새로 생겨날 곳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관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교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공장보다 창고가 어떤 교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창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핵심의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유통에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하나 지도로 하나 네네네.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큰 틀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멀리 지방은 가지 말고요. 네네. 이렇게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이제 개통을 하게 될 거고 흔히 말하는 그 회전축. 네, 회전축이죠. 안에 제1외곽순환고속도로가 네네. 있고 저희가 요 안에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지도 보는 거를 핵심적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고가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가운데 이거는 제가 그냥 그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네. 가운데로 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서울을 중심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창고가 많이 들어선 지역들은 보통 여기 큰 축에서 오른쪽에 많이 있어요. 어. 왼쪽에 창고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그게 아니라 보통은 큰 물류 창고라든가 창고로서의 핵심 요지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측면에 있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해당되는 광주, 이천, 그리고 용인 일부 이런 데들이 포함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주 이런 곳들에 대형 물류 창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런 곳들의 특징은 공장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자연보존 권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으로 흐르는 물에 수원지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이쪽엔 공장은 허가가 안 나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설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죠.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예. 창고는 보관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자연보존권 역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예, 그것도 첫 번째 지금 잘 짚어주신 부분이고 두 번째로 크게 좀 넓혀볼게요. 축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데들이 전국 물류로 가기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군요. 예, 서울 수도권을 핵심으로 한다면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파주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쪽 위쪽 같은데 양주나 창고가 아주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화성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형 물류,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쿠땡 물류라든가 롯땡 물류 같은 경우는 이쪽 우측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보통 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또 내려와서 보시면 이쪽 증평 같은 경우에도 진천 같은 경우에도 물류창고 대형 물류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통팔달되어 있는 곳 중에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은 왼쪽 위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사통팔달로 돼서 영남권, 강원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축에
창고가 더 많다는 거를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투자 포인트에 대한 지역도 어느 정도 예. 네,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같은 경우에는 창고 공장이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이요. 소위 말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에서 탑3 안에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화성, 그리고 용인, 김포가 공장 창고 밀집으로 그리고 숫자로는 수도권에서는 탑3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오른쪽으로 가는 여주라든가 이쪽 충청도로 내려왔을 때 이쪽은 창고 위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라는 거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공장 창고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묶어서 같이 투자처로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고를 만약에 내가 메인으로 투자처로 삼고 싶다면은 두 가지 정도는 꼭 핵심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서 또 하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아주 다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요. 공장 창고 중에 어느 쪽에 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공장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직접적인 제조 행위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다수의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큰 물센터, 대형 물센터, 소위 말해서 한 200인, 300인 이상 되는 데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섞여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단순하게 물건을 이동시키고 이런 일들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 소위 말하는 5인, 10인 이하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글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숫자는 뭐 저희가 아라비아 숫자를 같이 쓰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 전표라는데 한글이 써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표를 직접 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쉽게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인력 수급의 문제가 좀 덜한 지역 같은 경우에 있는 곳들 그러면서 앞으로 교통에 그 호재가 같이 받쳐주는 지역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아마 투자처 포인트로서 잡기 좋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블랙베리님과 함께 공장과 창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냥 토지보다 투자할 가치나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날씨 좋은 4월 임장을 핑계 삼아서 한번 이렇게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